선생님, 오늘 저 박서윤이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강한 척 해오셨습니까?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파도 아프다고 내색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싶어도 가족 앞에서는 웃어야 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호랑이띠는 강인하고 당당한 띠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늘 선생님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댈 수 있는 사람, 든든한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버텨내는 사람. 그런데 선생님, 그 강한 모습 뒤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강한 척 해야 했기 때문에 더 외로웠던 선생님. 저 박서윤은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는 씩씩하게 웃으면서 뒤에서는 혼자 감당해야 했던 선생님의 진짜 이야기를, 그리고 이번 2020년 7월 드디어 그 강함이 진짜 힘으로 꽃피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7월은 힘을 크게 쓰는 달이 아닙니다. 힘의 방향을 조절하는 달입니다. 지금 당장 마음이 답답하고 몸이 지쳐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7월 전체 운, 재물운, 건강운, 그리고 선생님만을 위한 생활풍수 비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선생님께 오는 복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그 따뜻한 마음이 선생님과 그 소중한 분 모두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62년생 이민생 호랑이띠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생이라는 글자를 명리학으로 들여다보면 큰 강물처럼 깊고 넓은 물의 기운이 호랑이의 땅 위에 자리 잡은 형상입니다. 임수, 작은 물이 아니라 큰 강물, 넓은 바다처럼 깊고 넓은 물의 기운, 인목, 뻗어 올라가는 힘찬 나무의 기운을 품은 호랑이의 땅. 선생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당당해 보여도 속으로는 생각이 깊고 한번 마음에 걸린 일은 쉽게 흘려보내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해내는 힘이 있고 누군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앞에 나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번 2026년 병오년은 불기운이 아주 강한 해입니다. 호랑이띠 선생님들의 혈기와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해입니다. 여기에 이번 7월 을미월은 뜨거운 감정을 현실 문제로 끌어내리는 달입니다. 6월에 마음이 달아올랐다면 7월에는 돈과 문서와 가족 책임을 살펴봐야 합니다. 6월의 말이 먼저 나갔다면 7월에는 그 말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번 달 전체 운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무작정 밀어붙이는 달이 아니라 방향을 보고 움직이는 달입니다. 돈 문제가 있으면 숫자를 확인하고 문서 문제가 있으면 서류를 살피고 사람과 말이 부딪히면 하루만 늦춰 대답하면 됩니다. 이번 달은 선생님께 강한 사람도 쉬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달입니다. 무조건 앞장서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만 나서는 것이 복입니다. 가족운도 이번 달 중요한 흐름을 보입니다. 선생님은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강한 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달에는 조금 솔직해지셔도 됩니다. 자녀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잘 지내니? 힘든 일은 없니? 선생님이 먼저 내민 따뜻한 손 한 번이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오래 함께 해온 그 소중함을 이번 달 다시 느끼게 되실 수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이 평범한 말들이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달에는 말의 세기를 조심하십시오. 선생님은 진심이 강합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도 힘있게 나가고 옳다고 생각하는 말은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상대가 그 말을 부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말도 내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다. 천천히 다시 확인해보자 하고 낮춰 말하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62년생 이민생, 호랑이띠 전체의 흐름을 기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태어난 시간과 사주에 따라 개개인의 운은 달라질 수 있으니 명리학적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이제 재물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달 재물운에서 가장 먼저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7월의 재물운은 힘을 크게 쓰는 달이 아니라 힘을 알맞게 나눠 쓰는 달입니다. 이번 달은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횡재운이라기보다 그동안 묶여있던 돈의 흐름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운입니다. 부동산, 보증금, 세금, 가족 간 재산 문제처럼 어딘가에 묶여있는 돈이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돈이 없다고 낙심할 달이 아니라 막힌 곳을 찾아 움직일 때 길이 열리는 달입니다. 부동산을 내놨는데 안 팔리는 선생님들은 매물의 조건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세금과 잔금 조건이 복잡해서 매수자가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 부분을 다시 손봐야 합니다. 7월 초에는 마음만 바쁘고 결과가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순 이후에는 예전에 관심 보였던 사람이 조건을 들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이때 기분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기준은 분명히 하되 상대가 대화할 여지는 남겨두셔야 합니다. 차분한 태도가 제값을 지켜줍니다. 재물운에서 꼭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도움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식, 형제, 지인이 선생님에게 기대 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의리가 있고 마음이 크기 때문에 내가 해줘야 하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도와주더라도 선생님의 노후와 건강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돈은 내보내지 마십시오. 도와줄 금액은 정하고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은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셔야 합니다. 급한 투자나 남의 말만 듣고 들어가는 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 들리면 오히려 멈추십시오. 호랑이띠 선생님들은 한번 마음먹으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큰돈, 부동산, 문서, 가족, 재산 문제를 그 자리에서 바로 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재촉하더라도 내가 확인하고 말하겠다. 하루 더 생각해 보겠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하루 늦춘 결정이 오히려 손해를 막아줍니다. 이번 달 재물운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빠르게 결단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이번 7월 선생님께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늦게 오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이제 건강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달 건강운에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강한 호랑이도 쉬어야 더 멀리 달릴 수 있습니다. 이민생 선생님들은 이번 병오년의 강한 불기운이 혈기와 감정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혈압, 두통, 눈의 피로, 어깨와 목의 긴장, 가슴 답답함, 수면의 질, 소화기를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마음이 화로 달아오르면 몸도 금방 반응합니다. 하나는 뉴스나 사람 이야기를 너무 오래 붙잡지 마십시오. 밤늦게까지 걱정하고 분한 마음을 되새기면 몸이 먼저 지칩니다. 65 이후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낙상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욕실, 계단, 비 오는 날, 주차장을 조심하십시오. 무거운 짐을 혼자 들지 말고 급하게 일어나거나 방향을 바꾸지 마십시오. 자식 문제, 가족일에 너무 깊이 들어가 선생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지 마십시오.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책임까지 떠안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나서야 할 일과 지켜봐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이번 달의 지혜입니다. 정기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건강신호는 작을 때 챙겨야 합니다.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 비법이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입니다. 선생님은 평생 강한 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으셨고 아파도 아프다고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짧게라도 털어놓으십시오.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젊은 시절 선생님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선생님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건강해야 가족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편안해야 집안에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번 7월의 건강운은 겁낼 운이 아닙니다. 미리 챙기면 좋아지는 운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들어오는 복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소중한 가족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제 62년생 이민생 호랑이띠 선생님만을 위한 생활 풍수 10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풍수 처방은 이민생 선생님의 깊은 물기운과 뻗어 올라가는 나무 기운에 맞게 따로 준비한 것입니다. 다른 띠, 다른 연생 선생님들과는 완전히 다른 처방입니다. 첫 번째 비법입니다. 집 안 동쪽에 맑은 물을 담은 투명한 유리 물그릇을 두십시오. 이민생 선생님들은 물기운이 살아야 판단이 맑아지고 뜨거워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번 달처럼 불기운이 강한 때에는 물기운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개운법입니다. 물그릇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물을 자주 갈아주십시오. 두 번째 비법입니다. 거실이나 안방 동쪽에 싱그러운 관엽식물을 두십시오. 이민생 선생님에게 동쪽 나무의 기운은 강한 불기운을 부드럽게 조절해주고 막혀있던 재물의 길을 서서히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른 화분이 있다면 바로 정리하고 살아있는 식물에 정성껏 물을 주십시오. 식물이 싱그러울수록 선생님의 재물운도 함께 살아납니다. 세 번째 비법입니다. 주방에 항상 맑은 물기운을 채워두십시오.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깨진 그릇이나 금이 간 컵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오래된 양념, 쓰지 않는 냄비, 기름때가 낀 곳도 이번 달에 정리해 보십시오. 깨끗한 주방은 건강운과 재물운을 함께 불러오는 힘이 있습니다. 네 번째 비법입니다. 지갑을 가볍게 정리하십시오. 오래된 영수증, 안 쓰는 카드, 낡은 메모를 빼내십시오. 돈은 깨끗하고 단정한 자리를 좋아합니다. 통장 자동 이체와 불필요한 구독료도 이번 달에 한번 확인하십시오. 작은 구멍을 막는 것이 큰 재산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 비법입니다. 현관을 환하고 정돈되게 유지하십시오. 오래된 신발, 고장난 우산, 택배 상자는 바로 치우십시오. 신발을 가지런히 두고 밝은 조명을 켜두십시오. 호랑이띠 선생님들은 사람 인연을 통해 복이 들어오는 분들이십니다. 현관이 환해야 좋은 인연이 머뭇거리지 않고 들어옵니다. 여섯 번째 비법입니다. 거실을 밝고 시원하게 유지하십시오. 오래된 신문, 잡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조금씩 정리해 보십시오. 창문을 자주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십시오. 햇살과 바람은 집안의 무거운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는 가장 좋은 자연의 풍수입니다. 이번 달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기 쉬운 때일수록 공간이 시원해야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일곱 번째 비법입니다. 이번 달에는 청색이나 검은색, 흰색 계열의 옷과 소품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색상들은 선생님의 타고난 이민생의 물기운을 보호하고 이번 달의 뜨거운 기운을 부드럽게 다스려줍니다. 중요한 만남이나 결정을 앞두셨다면 이 색상의 옷을 입으십시오. 선생님의 깊고 묵직한 품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여덟 번째 비법입니다. 안방과 침대 밑을 가볍게 비워내십시오. 잠자는 공간이 가벼워질수록 몸의 열도 식고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이불과 베개 커버는 자주 세탁하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복잡한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밤늦게 걱정을 붙잡고 있으면 혈압이 오르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저녁 이후에는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선생님께 가장 필요한 풍수입니다. 네, 9번째 비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필요한 곳에만 힘을 쓴다. 내 재물은 제자리를 찾아간다. 내 몸과 마음은 날마다 편안해진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하루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강한 사람일수록 좋은 말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하루는 선생님이 아침에 하는 첫 마디에서 시작됩니다. 10번째 비법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참 잘 버텨주었다. 정말 많이 수고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살아가자. 하루를 이 말로 마무리하는 사람에게 이번 7월의 복이 가장 가깝게 머물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62년생 이민생 호랑이띠 선생님. 선생님은 평생 강한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누군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앞에 나섰고 가족이 힘들면 내 일처럼 나서셨으며 어떤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 박서윤은 오늘 선생님께 꼭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강한 모습 뒤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강한 척 해야 했기 때문에 더 외로웠던 날들이 없으셨습니까? 누군가는 선생님을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선생님 덕분에 힘든 시기를 버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선생님께 지치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미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강한 척 해야 했기 때문에 혼자 삼켜야 했던 눈물도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끝까지 중심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일어났고 다시 웃었으며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선생님이셨습니다. 거울 속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름이 늘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주름은 선생님이 치열하게 살아낸 시간의 훈장입니다. 흰머리가 늘었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흰머리는 수많은 계절을 건너온 지혜의 색입니다. 선생님은 늙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번 7월은 선생님께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강함을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도 써도 된다고.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는 선생님 자신도 행복해질 차례라고. 아직 보고 싶은 풍경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함께 웃을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선생님 자신을 사랑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7월이 그리고 남은 2026년이 평생 강하게 버텨온 보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저 박서윤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선생님 자신을 위해 그 강함을 진짜 힘으로 포효하십시오. 선생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